내 평생을 바친 돈인데 이제 와서 외로운 건 내 팔자려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는데 제 삶이 그냥 드라마 그 자체였나 봅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이에요. 나이는 올해로 75, 딱 넉넉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요. 저는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번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 가슴속은 늘 구멍난 옹기 같았어요. 제 직업이 뭐였냐고요? 젊어서부터 줄곧 자영업, 그것도 정미소를 했었습니다. 쌀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 집 저 집 땅 사서 건물을 올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자수성가한 부자 노인이라고 불렀죠. 돈은 좀 벌었지만 제 인생의 타이틀은 늘 외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제 성격은 누가 봐도 불같고 고집불통이었어요. 만복이 고집이라면 동네에서도 혀를 내둘렀죠. 뭐든 제 손으로 제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정미소 사업을 키울 때도 남들처럼 굽히지 않고 제 원칙만 밀어붙였으니 돈은 모였지만 주변에 살가운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군요. 특히 자식들에게는 호랑이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값 해라, 돈 벌어와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으니 그 자식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건 당연했겠죠. 제 유일한 버릇이라면 하루 종일 방바닥을 닦는 것입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못 견디는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정미소에서 쌀 먼지를 평생 마셔서 그런가 집안의 깨끗함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만복 영감은 마음이 지저분하니 집이라도 깨끗해야지 하고요. 사실 그 깨끗한 방바닥처럼 제 마음속의 외로움과 후회를 감추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넓은 한옥의 마루와 방을 물걸레로 닦는 일이에요. 닦고 또 닦아도 왠지 모르게 마음의 때는 씻기지 않더군요. 만보가 그만 닦고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렴.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고개를 들면 역시나 텅 빈 벽만 저를 노려봅니다. 순자가 생전에 늘 저를 보며 하던 말이었죠. 제 아내 오순자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폐암이었는데 제가 평생 정미소 먼지만 먹고 살게 한 죄책감에 말도 못하고 보냈어요. 순자는 평생을 제 고집에 억눌려 살았지만 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 외롭지 않게 잘 살아요라는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순자가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집이 마치 차가운 감옥 같더군요. 문득문득 순자의 텅 빈 자리에서 올라오는 쑥국 냄새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곤 했죠. 저도 모르게 쑥국 냄새가 그리워 눈물이 핑 돌 때면 또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팍팍 닦았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저만의 방식이었죠. 자식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막 50살 된 김상철입니다. 번듯한 대기업 부장입니다. 저를 닮아 욕심이 많지만 겉으로는 늘 저를 극진히 챙기는 척합니다. 상철이 녀석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아버지 건강하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상철이한테 좋은 일 생기죠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오래 사셔서 돈 잘 지키고 계세요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 액수가 줄어들 때마다 상철이의 방문 횟수도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애비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철이는 요즘 저에게 고급 영양제를 선물하면서도 늘 노인 요양보험이니 상속세니 하는 이야기를 슬쩍 흘리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은행 통장을 보는 듯 했죠. 둘째는 2살 어린 딸 김미영. 결혼해서 타지에 살아요. 남편 사업이 시원찮아서 늘 돈 걱정입니다. 저에게는 늘 징징거리는 전화만 걸어오죠. 아버지, 우리 애 학원비 때문에요. 아버지, 이번에 보증금 좀 올려야 하는데. 미영이는 제가 돈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미영이와의 관계도 늘 지뢰밭 같았죠.
미영이는 아버지에게 살갑게 굴지만 그 살가움 뒤에는 늘 금전적인 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돈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제 곁을 맴돌 겁니다. 하지만 그 곁에 아버지가 아닌 금고가 있다는 사실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제 가장 큰 짐이죠. 정미소를 정리하고 은퇴한 지 5년, 제 일상은 단조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바닥을 닦고 혼자 밥을 먹고 병원에서 타온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는 것. 친구는 물론 곁에 말을 섞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돈만 쫓아 달리느라 인간관계를 등한시했던 업보겠지요. 어느 날 저녁 홀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문득 젓가락이 두 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의 밥그릇은 비어 있는데 습관처럼 순자의 목까지 젓가락을 놓아두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는 외로움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75년 동안 쌓아온 돈과 명예가 이 고독한 밥상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했죠.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외롭게 늙어 죽을 수는 없다고. 돈은 많았으나 정에는 굶주렸던 김만복 영감은 그렇게 삶의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가져올 황혼 재혼이었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모험이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나가기 시작한 경로당 모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49세 이보영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죠. 그녀는 봉사활동을 한다며 모임에 나타났는데 50대 후반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고 단아했습니다. 저와는 무려 26살 차이였죠. 처음엔 그저 어여쁜 아가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영 씨가 제게 다가오는 방식이 남달랐어요. 다른 노인들은 저를 볼 때 돈 많은 김만복 영감으로 대했는데 보영 씨는 달랐습니다. 김만복 어르신, 어째 표정이 늘 쓸쓸해 보이세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하세요?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녀는 제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제 고집에 막혀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제 마음의 빗장을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저를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틀어주고 제 구분 등을 살짝 쓸어주었죠. 평생 아내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늘 닦는다고 닦는 마루를 보더니 그녀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애써 닦아도 마음속의 먼지는 안 닦이죠. 이 먼지는 사랑으로만 털어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75년 만에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쳤죠. 제 나이 75세, 40대 후반의 여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품다니요. 제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 외로움은 이성이고 뭐고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보영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어르신의 외로움을 평생 덜어드릴게요. 그렇게 제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봄이 사실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태풍의 눈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혼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했을 때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 상철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뭘 보고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재산이죠. 그 여자 꽃뱀이에요.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갈 재산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딸 미영이도 전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외로우면 유양원에 들어가세요.
40대 여자가 우리 엄마 자리를 꿰차는 건 절대 못 봐요. 자식들의 분노는 순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의 이기심에 질려버렸습니다. 이 놈들아, 내가 너희한테 평생 바쳤으면 됐지. 내 마지막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식들과 의절하다시피 하며 저는 보영 씨와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그날 밤 보영 씨가 제 옆에 누워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마치 승리자가 전리품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보영 씨가 슬쩍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저희가 이제 한 가족이 됐잖아요. 혹시 나중에 오해 생길까봐 그러는데 저희 결혼 전에 혼인 계약서랑 유언 공증을 좀 해두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 재산에 관심 없다는 걸 자식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말이었지만 그 서류 안에는 제 모든 건물과 현금의 70%를 보영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뜩한 제안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설렘이 아니라 공포였죠. 과연 이 여인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의 말대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저는 제 마지막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묵힌 원한이었죠. 보영 씨가 내민 유언 공증 서류를 보고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들과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기에 저는 외로움과 고집이라는 덫에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의 손에 재산을 넘기느니 차라리 저에게 위로를 준 보영 씨에게 주는 게 낫다는 이기적인 합리화를 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쳤죠. 그 순간 보영 씨의 입가에 묘한 승리의 미소가 스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증 후 보영 씨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이전에 다정하고 살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는 혼자 먹게 되었고 보영 씨는 낮 동안 외출이 잦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늘 피곤하다며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죠. 제 방의 깨끗한 마루는 이제 그녀의 침범을 받지 않는 고독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보영 씨가 흘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보영 씨와 제 아내 순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진 뒷면에는 자매처럼 지낸 보영 씨의 본명인 혜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보영 씨의 이름은 이보영이 아니라 이혜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아내 순자와 가까운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보영 씨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왜 순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혜진이 누구야? 보영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되실 테니까. 이후 저는 제 기억 속에 30년 전 과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뇌리를 스치는 사건 하나. 30년 전 제가 정미소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져서 경쟁업체를 하나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경쟁업체 사장은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그의 아내는 빚더미에 앉아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보영 씨의 진짜 이름과 과거사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30년 전 제가 무너뜨린 경쟁업체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바로 제 아내 순자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그 혜진이었죠. 제가 바로 어르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빚더미에 앉아 병들게 만든 그 원수의 딸입니다. 보영 씨는 차갑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접근한 이유는 사랑이 아닌
30년 동안 준비한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원망 속에서 살았고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 원수의 재산을 빼앗아 어머니의 한을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수의 제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제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인 저의 고집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고 홀로 앓다가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순자가 남긴 외롭지 않게 잘 살아요라는 말은 사실 당신의 죄를 갚으며 살라는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상철이와 미영이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보영 씨를 비난했지만 이미 유언 공증 서류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고 저는 보영 씨의 복수심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의식을 잃었죠. 병상에 누워서 저는 평생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돈에 집착해서 아내를 외롭게 하고 자식들에게는 사랑 대신 공포를 심어주고 심지어 경쟁자까지 무너뜨렸던 이기적인 삶.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보영 씨의 복수는 결국 제 업보였습니다. 며칠 후 병문안 온 보영 씨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영아, 아니 혜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아내 순자에게까지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 내 복수 내가 달게 받겠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보영 씨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르신께 복수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복수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만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보영 씨는 복수심에 가득 찬 악녀가 아니라 30년 원한의 짐을 짊어진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외로운 영혼이 비극적인 악연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과 후회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과 복수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한 권의 책 같아서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비로소 그 책의 제목을 알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제 삶은 이미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영 씨와의 관계는 어색한 동거가 되었죠. 그녀는 제 재산을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돈을 사용하는 대신 제 옆에서 저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보영 씨에게 새로운 유언 공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진아, 이 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게 진 내 죄의값이다. 이 돈으로 내 어머니 한 풀어드리고 너도 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유언장에는 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보영 씨에게는 그 돈을 관리하는 재단 이사직을 맡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자식들에게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죠. 보영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제가 악착같이 뺏은 이 돈을 왜? 이 돈은 너를 위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너의 새로운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돈으로 불행해졌듯 너도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정한 반전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상철이와 딸 미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달려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어떻게 저희에게 한 푼도 안 주고 그 여자에게 다 넘겨요? 그때 보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돈, 저도 안 받겠습니다. 어르신의 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 돈 대신 어르신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이 돈 때문에 어르신의 자녀들마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보영 씨는 유언장의 효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몫이었던 재산 전체를 사회기부재단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잘 사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러 떠납니다. 그녀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75세의 빈털터리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생 그토록 닦으려 했던 마루처럼 깨끗하게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비난했지만 결국 그들은 돈이 사라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진짜 아버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외로움을 보게 된 겁니다. 저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돈은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마음을 부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쌓은 성은 돈이었지만 결국 나를 구원한 건 돈을 포기한 용서였습니다. 결국 제가 이룬 성은 돈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얻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재물은 홀로 살지 못한다 했고 인심은 외톨이로 살지 못한다 했지요. 어르신들, 제 이야기가 좀 격하셨죠? 하지만 제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이젠 잠시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며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섣부른 선택을 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따뜻한 인사 말씀을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